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롯데야구 제4화 후반기 첫 번째 시리즈가 시작됐거든요. 또 제가 이번에 일본 출장을 다녀오는 바람에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고,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번에 수해 입으신 분들 좀 괜찮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 비가 많이 와서 첫 번째 경기가 취소됐어요. 그러면서 4경기가 해야 될 거 3경기로 이렇게 축소돼가지고 보통 때 그냥 시리즈처럼 되어버렸죠.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좀 아쉬운 경기입니다. 간보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2실점밖에 안 했지만 2대1로 패배했어요. 이게 아쉬운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간보아가 나올 때 롯데는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간보아가 나왔을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되는데, 이날 그렇다고 롯데가 잘 안 풀렸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매회 거의 주자가 나갔는데 병살타를 5개 이상 쳤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실수들이 일어난 경기였어요. 분명히 쉬다가 왔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너무 쉬었나? 너무 쉬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진짜 이기고 싶어는 한 건지 그런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병살타 2-3개까지 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번트를 내던 도루를 하던,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롯데 주루 플레이의 가장 큰 문제점, 많이 안 움직이고 좀 머뭇머뭇거려요. 결국에는 병살타 5개 이상 친다는 건 좋아요. 뭐 타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적어도 감독은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깨야 될 거 아닙니까? 병살타를 계속 치고 있는데 계속 그냥 놔둬. 너무 아쉬운 경기였고요. 이길 수 있었던 경기입니다. 실제로 안타도 뭐 롯데가 2개나 더 많이 쳤고요. 물론 뭐 에라도 있기도 하고 했죠. 볼넷도 LG가 4개 나 줬고 롯데는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스펙상으로 보면 롯데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는 거죠. 안타 8개, 볼넷 4개를 얻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이 경기 좀 아쉬웠고, 근데 뭐 좋았던 건 돌아온 황성빈이라든지 윤동이라든지 좀 원래 주전급 선수들이 자리를 채워줌으로써 좀 안정적 경기 운영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묵직해진 느낌 아주 좋았고요. 이 첫 경기가 이렇게 패배했고, 두 번째 경기는 이렇게 1승하고 사실 걱정했거든요. 이 분위기로 쭉 가다가 또 똑같은 형태로 패배할까봐 되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두 번째 경기는 어찌됐건 도루도 황상민 선수가 했고, 뭔가 그 병사를 깨트리기 위한 행동들을 김대영 감독이 좀 했습니다. 물론 뭐 실패를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근데 그런 행동들 덕분에 롯데가 좀 더 폭발적인 타격을 일으킬 수 있지 않았나. 끌려가다가 에르난데스에게 끌려가다가 4회에 석점을 냈고, 또 이제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석점을 내면서 불안감을 해소시켜줬죠. 3대1로 만약에 8회 말 9회 말을 갔다면 이 불안해서 엘 콜라시코의 특징이 이제 한점 차 승부 아닙니까? 이 불안해서 못 이겼을 거예요. 그 전날은 2대1 한 점 차로 줬고, 두 번째 날은 6대1로 좀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황성빈 선수 뛰는 야구, 일단 1루에 나가기만 하면 상당히 흔들리고 그런 점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윤동희 선수의 정상적인 컨디션, 이 다 포함해서 사실 제일 전 MVP를 뽑고 싶은 선수는 홍민기입니다. 참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제가 LG한테는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비슨이 던지는 볼 스타일은 LG의 DNA에 있는 잘 못 치는 볼 스타일이에요. LG가 제일 약한 스타일이 류현진 같은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커브 계열의 약간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커브 계열, 약간 휘어지는 슬라이더, 이런 거가 좀 약해요. 그리고 약간 컨트롤 좋은 잘한 투수, 볼이 한 148 정도 이상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투수들한테 LG가 굉장히 약합니다. 어제 홍민기도 그걸 증명했죠. 제가 두 번째 경기에 제일 베스트를 홍민기 선수라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놀랐거든요. 왜냐면 3대1로 이기고 있다가 그 이후에 더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점수를 못 내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뒤에 뒤집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좀 무서웠거든요. 그 LG가 기세를 타면 끝나니까. 근데 그 LG가 타야 되는 그 기세를 홍민기 선수가 1.1이닝 동안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그냥 압도해버렸어요. 그래서 LG가 그대로 무너져버린 거죠. 이렇게 투수 하나가 팀 타자 4명, 5명을 완벽하게 압도하는 케이스. 특히나 LG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좋은 팀이거든요. 사실 엘 콜라시코가 재밌는 이유는 두 팀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스타일이나 속성이. 서울, 부산의 대기업, 대도시의 속성인지 모르겠는데, 공격 강하고 분위기 잘 타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 홍민기가 완벽하게 셧아웃 시키고 완전히 그냥 찍어 눌러버렸어요. LG 꼼짝 못하게. 그게 기세가 눌러지면서 그 이후에 8회 초에 또 3점이 나고 그대로 게임이 끝나버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경기는 1승 1패 정도, 개인적으로는 이겼으면 다음 경기 이겨서 2승 1패 정도로 끌고 가면 후반기 시작부터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두 번째 경기 역시 LG에게 1점 차 패배를 당합니다. 진짜 쫄깃쫄깃한 경기였죠. 근데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기존의 엘 클라시코의 경기와도 조금 다른 느낌이었고, 물론 롯데가 찬스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못 낸 부분들은 있어요. 뭐 황성빈이 1사 2루일 때 점수를 못 내는 건 좀 아쉽죠. 아쉽지만 롯데는 원래 팀 타격을 잘 못하는 팀이잖아요. 만약에 그럴 때 밀어치겠다라는 선수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뒤에 나왔던 타자 2명은 전부 당겼었습니다. 그래서 2루 주자가 3루까지 가보지도 못한 채 그냥 2루에서 끝났죠. 요런 거는 롯데가 좀 개인의 성격도 좋고 뭐 히어로 플레이 좋은데 좀 이렇게 상황에 맞는 타격도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 2할 3할 치는데 막 당겨치거나 막 지 힘껏 쳐가지고 팀 타격 못하는 선수보다 2할 7푼 8푼 지지만 팀 타격을 할 줄 아는 이런 선수가 있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요즘 하나를 보면 그렇거든요. 하나는 팀 타격을 잘해요. 근데 롯데는 아직도 팀 타격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다. 약간 영웅주의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안 좋은 이야기는 오늘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윤동희 선수의 복귀 전에 윤동희가 충분히 이제 어떤 이제 활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고, 윤동희 덕분에 팀 자체가 단단해진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뭐 크게 지지 않았습니다만 3대 2롯이나 100대 2롯이나 패배는 패배니까요. 그리고 롯데가 후반기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졌지만 뭐 썩 기분 나쁜 패배는 아니었다. 그냥 LG가 롯데보다 요 정도 잘하기 때문에 2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점수 내는 과정도 좋았고, 뺏기는 것도 어이없이 뺏겼던 것들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두 팀 다운 경기 끝에 결국 운이 좀 LG 쪽이 좋았다라는. 지난번에 재밌었던 건 이번 3연전이 지난번 마지막 전반기에 LG 롯데 3연전과 비슷한 투수들이 나와서 비슷한 일들을 했죠. 특히 이민석 선수 역시 마지막 경기에 나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임창규와의 대결에서 서로 임창규도 승을 못했고 이민석도 승을 못했지만 임창규보다 이민석이 좀 더 인상적인 플레이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롯데 이민석은 이제 한 4선발 정도, 지금은 3선발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4선발 정도에 딱 굳어져 버린 선수 아닌가. 그리고 3선발로는 빨리 살아나야 될 우리 안경 에이스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3선발에 한국인 에이스 한 명 딱 걸려주면 좋은데, 아무튼 이민석은 이제 4선발 정도의 자리는 확고하게 차지한 것 같다. 그 정도 선수 된다. 얘가 한번 미치면 플레이오프나 큰 경기에서 예전에 롯데가 우승 당시에 그런 선수들처럼 좀 좋은 신인 투수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투수가 되지 않을까. 롯데는 이제 토종 선발 투수 하나를 제대로 구한 것 같아요. 여기에 나균환이랑 뭐 이렇게 2명 정도 하면 5선발 맞춰지겠죠. 우리 안경 에이스가 진짜 안경 에이스만 돌아오면 롯데 후반기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희망을 보여준 시리즈 아니었나. 그리고 LG 역시도 쉬면서 자신들의 어떤 단단함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LG 롯데 이 3파전은 후반기에도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7월 22일부터 이제 6개의 시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롯데 키움. 감사합니다. 키움. LG를 넘어서 이제 키움, 서울에서 연전을 하는 거겠죠. 근데 최근에 키움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리고 키움은 비가 와도 할 거기 때문에 비걱정 없이 3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키움과의 경기에서 이제 저는 2승 1패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롯데가 LG전에서 보여줬던 단단함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후반기의 기아예요. 후반기의 기아가 생각보다 이제 좀 좋지 않은 성적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는 기아가 LG를 만난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롯데가 끝나고 나서 LG와의 경기에서 기아가 얼마나 잘해줄 거냐가 중요할 것 같고, LG가 좀 LG, 롯데, 기아가 뒤쪽에서 물릴 거란 말이죠. 2, 3, 4위 안에서 기아를 잡는 팀이 LG, 롯데, 그 다음에 롯데는 기아랑 붙습니다. LG가 기아를 좀 잡아줬다면 금토일 주말 3연전 기아와 롯데 경기는 롯데가 이전에 전반기와 달리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기아에는 또 나성범이라든지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고 있단 말이죠. 양팀 다 부상 선수들이 복귀한 가운데 나름의 좋은 전력으로 맞붙을 것 같아서 금토일 경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토일 경기는 이제 간보아도 하루 던질 거고요. 근데 이제 초반에 하여튼 금토일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롯데가 2승 1패. 그래서 후반기에 첫 3연전은 1승 2패를 했지만 그 뒤에 6연전에서는 4승 2패에 괜찮은 성적을 거둘 것 같다라고 예측합니다. 어쩌면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아와의 경기에서 저희가 수입을 할 수도 있어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롯데는 지금 부상 선수 복귀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LG 3경기를 봤을 때 1승 2패는 했지만 괜찮은 1승 2패였거든요. 가면은 키움도 잡을 거고, 분위기를 타는 순간 LG와 기아에서 기아는 굉장히 많은 투수들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요. 롯데까지 생각하면서 LG를 할 수는 없거든요.
지친 기아와 약간의 업되어 있는 롯데가 만나는 게 7월 23, 25, 26, 27, 3일 경기, 7월의 마지막 3일 경기에서는 저희가 잘하면 스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스윕 아니면 2승 1패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롯데 야구 마치고 다음 주 롯데는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는 경기들이 될 거예요. 부상 복귀한 선수를 보는 맛도 있고, 그리고 찌르가 야구 이기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6연전에서 최소 4승 2패, 운 좋으면 스윕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